7천만 원이 2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3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수원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치킨집 사장이었죠. 한 달에 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새벽 4시 30분 32만 원을 받으며 공원 쓰레기를 줍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4시 30분이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모두가 잠든 시간, 고요하다 못해 귀가 먹먹해지는 그 시간 말입니다. 저는 매일 그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이 떠집니다. 7순이 넘은 육체는 알람 소리보다 무릎의 통증에 더 민감하거든요. 우두둑 소리가 나는 무릎에 파스를 붙입니다. 코끝을 찌르는 파스 냄새가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어제 빨아두었지만 여전히 쿰쿰한 냄새가 나는 낡은 형광색 조끼를 걸칩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옆에서 쌕쌕거리며 자고 있는 아내가 깰까 봐 숨을 참으며 살며시 문을 닫습니다. 한때는 수원에서 알아주는 치킨집 사장이었습니다. 하루에 닭을 300마리씩 튀겨내며 기름 냄새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내 새끼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지만 해도 제 노후가 이렇게 쓰레기 봉투 하나에 저당 잡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흔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30년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단 2년 만에 밑바닥으로 추락한 한 노인의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7천만 원. 여러분은 이 돈이 큰 돈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그저 죽음을 조금 미루는 유예금일 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이야기니까요. 1990년 제 나이 35이었습니다. 수원의 한 번화가 귀퉁이에서 가판대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참 꿈이 컸습니다. 여보, 우리 딱 20년만 고생해서 애들 다 키우고 세계 여행 다니자. 아내 손을 잡고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2000년대 전성기 기억나십니까? 월급쟁이들은 상상도 못할 돈을 벌었습니다. 한 달 순수익만 700만 원이었죠. 지점 3개를 운영하며 사장님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들 놀 때 벌어야 돈이 된다는 생각에 제 자식들 졸업식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기름솥 앞에 서서 땀을 흘릴 때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제 인생의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닭을 튀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더군요. 2015년쯤이었을 겁니다. 배달앱이라는 게 생기더니 제 살점을 뜯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15%, 광고비 월 80만 원, 배달비 건당 3,000원. 닭 한 마리 팔아봐야 제 손에 남는 건 푼돈이었습니다. 그러더니 2016년엔 조류독감이 터졌습니다. 손님들이 가게 문턱을 넘는 걸 무서워하더군요. 닭 냄새가 진동하던 가게에 파리만 날릴 때의 그 비참함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퇴근길에 남은 통닭 한 마리를 들고 가는데 그게 그렇게 무겁고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2020년 모든 걸 멈추게 한 전염병이 제 마지막 숨통을 끊어놨습니다. 30년 넘게 닭을 튀기느라 지문이 다 닳아버린 제 손에는 점포 3개를 정리하고 남은 단돈 7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젊었을 땐 겁이 없었고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해서는 은퇴쯤엔 몇 억은 충분히 모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작 7천만 원으로 환산되던 날, 저는 가게 주방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아내의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7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7천만 원이면 그래도 숨은 쉬고 살지 않겠냐고 말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 푼도 빠짐없이 보여드리죠. 폐업하고 딱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아내의 갑상선암이었습니다. 젊을 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실손보험 하나 없던 게 죄였습니다. 수술비 420만 원, 1차 항암치료 180만 원, 약값과 검사비 150만 원, 순식간에 75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잔액은 6,2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악재는 절대 혼자 오지 않더군요.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했다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미안하다, 이것밖에 못 도와줘서 남은 돈에서 800만 원을 떼어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자식을 살리려다 우리 노후를 죽였으니까요. 잔액은 5,4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 몸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합병증 진단을 받았죠. 매달 약값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이 나갔고 당뇨망막증 레이저 치료비로 16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잔액은 5,0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0년 탄 승용차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엔진이 터져 폐차했습니다. 차 없이는 병원도 못 가는 생활이라 중고차 한 대 사는데 5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잔액은 4,5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집도 주인을 닮아 늙는지 보일러가 터지고 수도 배관이 파열되었습니다. 바닥을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해야 했죠. 보일러 교체와 수도관 전면 공사, 도배와 장판까지 해서 총 8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잔액은 이제 3,700만 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딱 1년입니다. 365일 만에 3,3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평균 9만 원씩 돈이 증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년 차는 더 끔찍했습니다. 남은 돈은 3,700만 원이었지만 인생은 제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이혼하고 우울증에 걸려 손주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핏줄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손주들 우유값과 기저귀값, 유치원비로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잔액은 3,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척추압박골절로 3개월을 입원했습니다. 입원비와 재활치료비로 48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매일 병원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잔액은 2,6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 또한 전립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을 10번씩 오가며 잠을 못 이루던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수술비로 3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잔액은 이제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했던 친구 6명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의금으로 180만 원을 내며 장례식장 문턱을 넘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장례식은 차라리 내 차례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돈이 안 나갈 테니까. 정확히 2년이 지났을 때 통장에는 2,300만 원만 남았습니다. 7천만 원에서 시작해 4,700만 원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면 되지 않냐는 말이 얼마나 허무한 거짓말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더는 수원의 아파트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비와 각종 세금만 합쳐도 1년에 500만 원이 넘게 나갔으니까요. 20년을 살며 아이들을 키워낸 정든 집을 시세보다 4천만 원이나 싼 2억 8천만 원의 금매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오산 외곽의 낡은 10평 빌라였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짜리 전세였죠. 벽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고 화장실에선 하수구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습니다.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삿짐 상자 하나를 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평생 성실하게 살았잖아. 왜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거야? 30년을 함께 일하며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아내가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낯선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벽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였습니다. 아내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그날 이후 아내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이 듭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팔고 남은 1억 원을 은행에 넣었습니다. 월 이자 25만 원. 그게 우리 부부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유일한 품위 유지비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곰팡이 냄새는 안 맡고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저는 다시 사회로 나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죠. 한때 월 700만 원을 벌던 사장이 이제는 32만 원을 받으며 공원 쓰레기를 줍습니다. 새벽 6시부터 공원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한겨울 영하 15도 손가락에 동상이 걸려 감각이 없어도 빗자루를 놓을 수 없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어 매일 파스를 대여섯 장씩 붙여가며 허리를 숙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버린 치킨 뼈를 줍습니다. 제가 30년간 튀겼던 그 치킨의 뼈를 말입니다. 제 아내는 경로당에서 급식 배식 보조를 합니다. 본인도 노인인데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수발을 듭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든데 의자 하나 없는 주방에서 4시간을 버팁니다. 야, 김치 좀 더 가져와. 아내보다 어린 60대 어르신이 반말을 하며 갑질을 할 때도 아내는 그저 웃습니다. 월급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번은 공원을 청소하는데 옛날 치킨집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버린 쓰레기를 주우려는데 눈이 딱 마주쳤죠. 사장님 아니세요? 여기서 청소하세요? 아이고, 세상 참. 그 동정과 멸시가 섞인 묘한 시선. 제 뒤에서 그 사람의 어린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빠, 저 할아버지 불쌍하다. 저렇게 늙어서도 일해야 하네.
저는 대답도 못하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도망쳤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데 왜 노년의 가난은 이토록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지. 그날 저녁 저는 밥 한술 뜨지 못하고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큰아들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줄로만 알았던 아들은 10평 빌라의 현실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속에는 김치와 계란뿐이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죠. 제가 입는 낡은 조끼와 손등의 시퍼런 멍 자국을 보더니 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빌려간 돈도 못 갚았는데. 아들은 통곡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부모로서 가장 큰 치욕이었습니다. 세 자식이 모여 매달 25만 원씩 총 75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그 돈을 부모가 어떻게 씁니까? 자식들도 대출 이자에 시달리고 아이들 학원비에 허덕이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비상금 통장에 그대로 넣어둡니다. 나중에 우리 둘 중 하나가 죽으면 아이들에게 장례비 부담이라도 덜어주려고요. 죽을 때까지 짐이 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의 한 달 실제 수입은 기초연금과 일자리 수입, 이자를 합쳐 145만 원입니다. 그런데 병원비와 공과금, 식비 등을 합치면 지출은 148만 원이 나옵니다. 매달 3만 원이 적자입니다. 그 3만 원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마트 마감 세일만 기다립니다.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우유와 빵을 고르고 겨울엔 보일러를 하루 딱 2시간만 틉니다. 낮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티고 옷은 같은 것만 입습니다. 이게 30년을 성실하게 일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건 연금 없이 노후를 맞는 수많은 이들의 현재이자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첫째, 7천만 원은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노후의 병원비와 사고 한두 번이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푼돈입니다. 둘째,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 즉 연금이 없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생활이 아니라 굴욕의 연속일 겁니다. 반드시 매달 흐르는 돈을 만들어 두십시오. 셋째, 건강은 곧 돈입니다. 실손보험 하나만 있었어도 정기검진만 제대로 받았어도 수천만 원은 아꼈을 겁니다. 넷째, 자식은 노후보험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살아남기 바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빗자루를 듭니다. 제가 오늘 쓸어야 할 것은 공원의 낙엽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제 과거의 후회들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부디 지금 준비하십시오. 노년의 가난은 그 어떤 추위보다 시리고 그 어떤 어둠보다 깊습니다. 73세 전 치킨집 사장 김철수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진심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꼭 준비하십시오.